반갑습니다. 퓨처코리아의 김도진입니다. 우선 칸 창간 10주년 기념 컨퍼런스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칸이 창간될 때부터 퓨처는 칸과 이제 긴밀하게 계속 협력을 해왔기 때문에 더욱더 이 자리가 더 감회가 깊습니다. 더불어서 지금 늦은 시간까지 이 자리를 지켜주고 계시는 우리 참석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퓨처 IQ 모드를 통한 시스템 효율 향상 솔루션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맡은 퓨처코리아의 김도진입니다. 제가 발표드릴 내용은요, 간단하게 이제 저희 퓨처에 대한 소개를 좀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 시스템 향상 솔루션을 위한 저희 퓨처의 기술인 IQ 모듈과 CMRC 모듈, 퍼포먼스 키트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요. 이런 것들이 제가 이제 주된 오늘 소개해드리고자 하는 용량 제어의 필요성, 현대화된 시스템에서 용량 제어가 왜 필요한가, 여기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고 실질적인 시스템 효율 향상에 대한 시뮬레이션과 저희 실질적인 적용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퓨처 그룹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퓨처는 1934년에 설립되었고요. 이미 90년 이상 된 아주 오래된 전통을 가진 기업입니다. 본사는 독일 슈투트가르 지역의 진델핑겐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주요 생산품으로는 냉동, 공조, 히트펌프, 수송용 의용 분야를 위한 왕복동, 스크롤 압축기, 컨덴싱 유닛, 열교환기, 그리고 압력 용기 등을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왕복동 압축기, 스크류 압축기, 그리고 스크롤 압축기 세 가지 압축기 기술을 독자적으로 개발하고 생산해서 공급하는 회사는 저희 퓨처가 세계에서 유일합니다. 매출액은 2024년 기준으로 약 11억 2천만 유로, 하나로 약 2조 8천억 원 정도 되고요. R&D에 약 6,700만 유로, 하나로는 약 1,100억 원 정도를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직원 수는 약 4,500명이고요. 전 세계 41개국 지역에 75개 지역에 저희 영업 및 판매 사무소가 다 위치해 있어서 거의 전 세계에 걸쳐 저희 퓨처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이제 퓨처 자회사가 있는데요. 이 자회사는 여러 자회사가 있는데 이건 자료를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국에는 퓨처 코리아와 그린포인트 코리아가 두 회사가 같이 존재를 하고 있는데요. 퓨처는 제품 기술 지원, 마케팅, 고객 관리, 보증 업무 관리, 그리고 기술 교육을 저희가 담당을 하고 있고, 그린포인트는 저희 자회사의 하나로서 순정 부품, 그리고 순정 오일 판매, 그리고 압축기 수리, 그리고 정비 교육, 그리고 서비스 비즈니스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퓨처 코리아와 그린포인트 코리아는 안양과 그리고 부산 지사 두 곳에서 공동으로 저희가 사업을 전개하고 있고요. 저희 전국 주요 거점에서 유기적으로 협업함으로써 신속하고 전문화된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 잠깐 그 퓨처 제품 중에서 IQ 모듈과 퍼포먼스 키트에 대한 내용을 잠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퓨처 왕복동 반밀폐 압축기에는 기본적으로 압축기 보호 모듈이 장착이 되어 있는데요. 저희 퓨처 IQ 모듈 CMRC02는 퓨처 에코라인 시리즈의 보호 및 외부 액세서리 통합 제어를 위한 지능형 모듈로서 2024년도부터 퓨처 에코라인 왕복동 압축기에 표준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지금 슬라이드에서 우측 상부에 보이는 동그라미 표시된 부분이 부품의 모습이고요. 그리고 그 아래에 있는 사진은 이 압축기와 관련된 모든 액세서리들이 통합되어 있는 사진인데, 이런 히터, 그리고 토출 온도 가스 센서, 그리고 오일 레벨 센서, 용량 제어 장치 등 이런 압축기와 관련된 모든 액세서리들이 이 CMRC IQ 모듈에 통합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 고객이 필요한 요구 조건에 맞게끔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좀 더 이제 설명을 드릴 이 퍼포먼스 키트, 이 부분은 기존에 설치된 시스템에 업그레이드가 가능한 솔루션으로서 기존에 우리가 시스템을 개선하고자 했을 때 이미 설치된 시스템을
개선하고자 했을 때 상당히 이제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바로 이 퍼포먼스 키트를 활용하게 되면 쉽고 간편하게 시스템을 업그레이드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퍼포먼스 키트는 크게 세 가지 기능을 가진 타입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아래 보시면 커넥티비티 킷, 오퍼레이셔널 세이프티 킷, 에너지 키트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어서 압축기의 성능 개선이나 그리고 자체 용량 제어 그리고 저장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유용한 장치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제가 용량 제어 시스템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스템 우리가 설계를 할 때 일반적으로 압축기 및 냉동 공조 시스템은 최악의 운전 조건을 고려해서 반드시 최대 보아로 선정을 해야만 합니다. 좌측에서 보시듯이 1년 4계절이 있는 우리나라는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따라서 외기 온도 조건이 변할 수밖에 없고요. 이 외기 온도 변화에 따라서 응축 온도는 항상 변화가 되고 거기에 따른 능력 변화가 상당히 심합니다. 또한 실내 부하, 주간, 야간 여러 가지 외부적인 환경에 의해서 이런 부하 조건이 상당히 변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대부분의 시스템은 최대 부하를 기준으로 한 시스템 설계와 온오프 방법으로 제어를 하고 있는 것이 실정입니다. 따라서 저부하 조건 및 낮은 외기 온도 조건에서 압축기 용량 제어와 같은 시스템 제어가 필수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냉동냉장 시스템의 전력 사용에 따른 CO2 발생량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요. 국내 연면적 약 1000제곱미터 규모의 슈퍼마켓 기준을 가지고 한번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보시듯이 매장 내 기기별 전력 소모 비율을 보시면 냉동 시스템에서 50% 이상을 소모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냉동 시스템 구성 부품 중 압축기의 전력 소모가 차지하는 비율이 70%입니다. 이를 연간 CO2 발생량으로 환산을 하게 되면 78톤에 이릅니다. 이 연간 78톤에 이르는 이산화탄소 발생을 이 압축기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시스템의 효율을 개선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서 압축기 용량 제어를 통해서 약 15%의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여러 연구 자료나 실증 자료를 위해서 나온 자료이고요. 이런 것들은 압축기에 대한 용량 제어를 통해서 실현을 할 수가 있는데 저희 빗저에서는 일반적으로 알고 계시는 인버터를 적용한다든지 또는 빗저 베리스텝이라고 하는 기계식 용량 제어를 통해서 압축기의 용량 제어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에너지를 15% 정도 절감을 하게 되면 연간 약 11.8톤 가량의 CO2를 절감할 수가 있고요. 이 CO2 절감량은 중형차 세대분의 연간 주행거리 약 2만 킬로의 CO2 배출량을 감소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용량 제어는 기본적으로 증발 온도의 제어를 통해서 우리가 실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프에서 보시듯이 좌측은 용량 제어를 하지 않는 시스템의 증발 온도, 즉 증발 압력의 변화폭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우측은 용량 제어가 적용된 시스템의 저압의 변화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좌측의 용량 제어를 하지 않은 시스템은 아무래도 압축기의 온오프의 빈번한 동작을 피하기 위해서 편차를 크게 두고 운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편차가 크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용량 제어를 적용한 시스템은 최대한 증발 온도의 증발 압력에 각각 필요한 압력에 맞게끔 제어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 편차를 줄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평균 증발 온도를 최대한 우리가 필요한 만큼 높여서 운전이 가능하고요. 증발 온도를 1K 높이면 약 3% 정도 에너지 절감을 할 수가 있고 3K를 높이게 되면 약 12% 정도
여기에 추가적으로 응축 온도를 1K 정도 낮게 운전하게 되면 시스템 효율은 약 2% 정도 추가로 증가시킬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저희 기계식 용량 제어 베리스텝에 대한 메커니즘에 대해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좌측에 있는 그 모습이 이제 솔레노이드 밸브가 달려 있는 그 실린더 헤드, 왕복동 압축계 헤드의 형상이고요. 우측은 빨간색 부분이 고압 챔버, 그리고 파란색 부분이 저압 챔버인데, 이 저압 챔버와 고압 챔버의 압력 차이에서 이 피스톤을 동작을 해서 가스의 흡입구를 막았다 열었다 하는 방식으로 압축되는 가스의 양을 조절하는 방법으로 압축기의 용량을 제어합니다. 이러한 베리스텝 용량 제어 기술은 실제 요구 부하에 대해서 탁월한 용량 제어가 가능하고요. 10에서 100%까지 용량 제어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압축기 기동 정지 횟수를 감소시킬 수가 있고요. 시스템 부하에 신속하게 대응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압력 변동폭을 감소시킬 수가 있고 전반적으로 운전 비용을 절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저희 빗저 소프트웨어를 활용해서 시스템 효율 향상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좌측에 있는 그래프는 저희가 찾은 이제 조사 자료를 통해서 2024년도 서울 지역의 주간 야간 평균 온도에 대한 그래프입니다. 지금 보시듯이 뭐 지금 최고 기온은 약 35도 정도밖에 되지는 않는 걸로 나오지만 뭐 이게 통계상의 이 데이터이기 때문에 약간의 실질적으로 뭐 오류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뭐 금년 같은 경우에는 이거보다 훨씬 더 체감하는데 더 높은 온도였죠. 자, 보시듯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외기 온도를 35도로 갖다가 기준으로 했을 때 응축 온도는 국내식 기준으로 50도의 응축 온도로 설계를 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뭐 증발 온도는 냉장이나 냉동은 각각 구분해서 설계를 하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연간 평균 기온을 한번 살펴보면 통계 자료에 따라서 35도 이상에 유지돼서 시간은 18시간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반면에 외기 온도가 20도 이하인 시간은 약 4,300시간으로 전체 1년 약 8,000시간을 기준으로 했을 때 50% 이상이 되고요. 15도 이하인 경우는 연간 3,600시간으로 무려 41%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항상 최대 부하인 최대 외기 온도 조건으로 갖다가 시스템을 설계할 수밖에 없죠. 자, 그럼 실질적인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고 온도 조건인 그 최대 부하 조건을 가지고서 시스템 설계를 하고요. 제가 지금 시뮬레이션한 조건은 여름철에 가장 높은 외기 조건으로서 응축 온도는 50도, 그리고 증발 온도는 마이너스 10도. 여기 이제 냉매는 R454C로 아까 뭐 전에 발표자분들께서도 말씀을 언급하신 GW가 낮은 냉매 적용을 했고요. 저희 압축기 모델 4NE14Y 모델을 선정을 했습니다. 이때 냉각 능력은 25.2kW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다른 데이터들은 이렇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이 냉동기가 겨울철에 이제 낮은 외기 온도 조건에서 운영되는 시간이 상당히 많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이런 외기 조건이 되면 응축 온도는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낮은 상황을 시뮬레이션해서 응축 온도가 30도로 낮아진 경우에는 동일한 압축기에서 냉동 능력이 38kW로 높아지게 되고요. 이는 우리가 설계했던 여름철 부하 기준으로 했을 25kW보다 무려 50% 이상이 더 높은 냉동 능력을 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응축 온도가 낮아진다 하더라도 우리가 설계한 압축기, 팽창변, 그리고 유니트 쿨러는 그대로입니다. 변함이 없죠. 실질적으로 이 증발 온도가 마이너스 10도가 유지될 수가 없고 그 대신에 응축 온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당연히 증발 온도도 동반해서 하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우리가
설계했던 마이너스 10도 조건이 아니라 증발 온도는 더 낮은 마이너스 13도로 운전될 수밖에 없고요. 이런 더 높은 압력차가 생기기 때문에 불필요한 에너지 낭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낮아진 증발 온도 조건에서 냉동 능력은 더 낮아지긴 하지만 여전히 우리가 설계했던 25kW보다 더 높은 냉각 능력이 유지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마이너스 10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용량 제어가 없이는 절대로 이 목표로 했던 우리가 설계했던 증발 온도 값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저희 빗저 퍼포먼스 키트의 에너지 키트를 활용하면 이 용량 제어 장치를 적용을 해서 용량 제어를 66%로 유지를 해요 시스템을 운전을 하게 되면 우리가 처음으로 설계했던 25kW의 냉각 능력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두 가지 경우를 한번 비교를 해보면 이 용량 제어 장치를 사용해서 시스템의 운전 상태를 개선했을 때 소모 전력은 약 28% 정도 절감을 할 수가 있고요. COP는 5.7% 정도 향상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 IQ 모드를 활용하게 되면 이러한 모든 운전 데이터들을 육안으로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런 데이터들을 모두 이 IQ 모드에서 저장이 가능해서 향후에 운전 데이터를 저희 빗저 디지털 네트워크에 연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빗저 디지털 네트워크에 연결하게 되면 원격으로 접속이 가능하고 실시간으로 진단이 가능하고요. 이런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시스템의 진단하고 향후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 개선에도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 에너지 키트를 활용해서 기존에 작동하고 있는 시스템에 업그레이드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공랭식 CDU에 적용을 하였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키트를 기존에 있는 시스템에 장착을 하였습니다. 불과 3시간 정도만의 작업 시간으로 완료가 됐고요. 모든 장치를 연결해서 이런 디지털화를 저희가 이룩할 수가 있었습니다. 설명드린 내용을 요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하 조건에서 그리고 낮은 온도 조건에서는 압축기 용량 제어가 필수입니다. 따라서 이 빗저 IQ 모듈 CMRC02와 이 퍼포먼스 키트를 활용하시게 되면 기존 냉동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업그레이드 시킬 수가 있고요. 그리고 다양한 키트 옵션으로 고객이 원하는 요구 조건에 맞는 솔루션을 선택적으로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운영 효율 역시 극대화할 수가 있고요. 컴프레서 성능을 최적화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듈에 축적되어 있는 데이터를 활용해서 보다 신속한 대응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다양한 요구사항에 최적화된 유연한 솔루션 제공이 가능합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지금 보시는 책자에 저희 광고가 지금 삽입이 되어 있는데요. 궁금하신 내용은 저희 광고에 나와 있는 연락처로 이메일이나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세부적인 내용이나 기술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